자, 저희가 아무리 어떤 다른 표현을 생각해봐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전해주시죠. 정말 제목만 들어도 너무 걱정스럽고 끔찍합니다. 정말 엄마가 안 봤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경찰께서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2008년에 만 8세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또 신체를 훼손했던 너무나 끔찍했던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 이 납치하려고 했던 납치범이 아이를 그날만 아이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틀 연속 접근해서 이날이 3일째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전전날에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만 접근을 해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 편의점 가자. 그래서 편의점을 갔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 일어나기 전날에는 또 집 앞에 나타났대요. 집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또 편의점으로 데려가서 장난감, 과자 이런 걸 또 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아저씨랑 삼촌이랑 농장 가서 놀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진짜로 3일 차에 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차로 아이를 유괴하려다 실패한 건데요. 무서운 것은 경찰이 이 사람을 결국 찾아냈어요. 검거했어요. 중랑구에서 6일 후에,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후에 6일 후에 중랑구에서 검거했는데 70대 노인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뭐 삼촌이 뭐 이러면서 아이한테 접근을 했던 건데. 자, 교수님. 네. 지금 여기 농막이 바로 그 70대가 저 아이를 만약에 납치했더라면 끌고 가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차로 15분 거리고 인적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차량을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정말 기겁을 했답니다. 충격적입니다. 70대 남성 피의자입니다. 이 차량에 발견된 물품이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요. 콘돔, 체험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한 상태고 또 블랙박스 칩은 빠져 있는 또 별도의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그 상황을 못 봤다면 그 차에 올라탔을 거고 어떤 일이 났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남성 70대이긴 한데 초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또 해당할 수 있잖아요. 뭔가 심신미약, 고령 이런 것들을 이유로 조금 감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고 하고 현재 딸 상황이 좀 걱정입니다. 예. 원래 좀 ADHD 약을 좀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겪고 나서부터는 불안해서 더 잠도 좀 못 자고 이전보다 더 산만해져서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자의 차 안에서 나온 그런 물품들만 보시면 저희가 왜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아실 겁니다. 왜? 조두순이 딱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님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소아 성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당신 딸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시면서 경찰에 말이죠. 사건 반장에 저자의 모든 행적이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다 있어요. 그 영상을 사건 반장에 제공해달라고 경찰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조 공문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경찰청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불허했습니다. 그 범행이 낱낱이 찍힌 영상을 그래서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70대 성도착증 환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자, 김호승 경기 북부경찰청장님, 답 좀 해주십시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제보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 된 딸이죠. 이 딸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고 엄마가 배웅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딸은 아침 8시 반에 이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학교 스쿨버스를 집 앞에서 타는데요. 친구들이랑 놀려고 평소에 한 20분 정도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딸을 보냈는데 뭔가 이상하게 쎄해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가서 딸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 현관을 나간 아이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서더니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아이와 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래요. 길을 물어보는 건가 싶어서 지켜봤는데 잠시 후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 충격적인 광경 저희가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님 만나서 직접 찾아뵙고 당시 상황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가 아이의 속도를 맞춰서 쭉 가요. 아이는 계속 조수석을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이를 차로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서요. 아이가 계속 말을 해요. 뭐라 계속해요. 저는 저기서 그 내다보고 있다가 아이가 여기서 조수석에 손을 올려요. 그 순간 소리를 지른 거죠. 미친 거라고. 타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못 듣고 차도 계속 정차를 했고 아이도 여기서 계속 손을 올린 상태로 멈춰 있어요. 조수석을 계속 바라봐요. 다시 아이가 제 소리를 듣고 몸을 틀자마자 차량이 저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양 변호사님, 만약에 어머님이 그때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더라면 그럼 그래서 정말 아유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진짜. 그러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됐을 것 같은데 들으신 것처럼 아이가 이제 창문을 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문 열지 마. 안 돼.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타지 말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가 못 들었대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돌아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차가 속도를 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쫓아갈 생각도 못하고 스쿨버스 빨리 타라. 그리고 스쿨버스 선생님한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302동 빌라에 사는 그런 삼촌인데 자기 농장에 가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에 302동이 있지도 않은 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없는 동이에요? 예, 없는 동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딸이 모르는 사람 차를 그냥 탈 것 같지는 않아서 경찰에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제보자분이 직접 물어봐도 어머님이 저렇게 소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저 그걸 모습으로. 저것에서 저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딸이 울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경찰하고 딸이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하고 나서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CCTV 같은 걸 함께 살펴보더니 이거 단순한 유괴 미수 사건이 아니네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 얘기 듣고.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사건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틀 연속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사주겠다고 접근을 했어요.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했던 거겠죠. 자, 바로 그때 이 70대가 들렀던 이 편의점 직원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날따라 남자분이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너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내가 이제 껌을 2개를 샀어요. 엄마는 이제 어디로 일을 다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친정 아빠 아니면 시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일을 다니시니까 아침에 이제 픽업을 하러 오셨나 보다. 이제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알았죠. 자, 아이한테 뭔가를 계속 사주면서 엄마는 뭐 하시냐, 언제 일하시냐 계속 아이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편의점 직원이 봤을 때도 뭐 할아버지, 손녀 이렇게 이틀 연속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또 일하러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엄마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엄마 어디 간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뭔가 정보를 캐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의점 직원도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 편의점 밖에 나가서는 뭐 성추행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행위도 이 할아버지가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보자가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또 싫어하거나 또 걱정할 것 같아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 이틀 동안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범행 사실을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근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서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너 큰일 나, 안 돼, 협박까지 하면서요. 자, 이자의 뻔뻔함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누구랑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니? 쓰레기 버리러 가요. 아이가 다시 걸어오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아이가 와서 손을 잡고 바로 길 건너편에 편의점을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추행을 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서 아이를 통학시킨 거죠. 이틀 연속.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경찰에 붙잡힌 다음의 태도가 더 가관입니다. 이 아이가 부침성이 줘서 먼저 인사를 해서 알게 됐고 자기가 먼저 말 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잡아댔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추가 조사라는 과정에서 뭐 CCTV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골목길에서 아이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이거는 인정하는데 그 유괴 미수 있지 않습니까? 예. 농막으로 데려가던 게 아니었다. 아이 통학버스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고작 30m 거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차에 데려다 줍니까? 지금 일단 미성년자 유괴 미수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습니다.